4조 원.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다단계 사기의 피해액입니다. 피해자만 3만 명.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삼킨 남자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4년 뒤 중국에서 그의 시체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대구광역시. 이 도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조이팔. 50대 초반의 이 남자는 자신을 의료기기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사업 모델은 단순했습니다. 투자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그 기기를 병원에 임대해서 매달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이팔은 대구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는 청중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매달 확정 수익까지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지친 사람들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던 시절, 그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 그 자체였습니다. 조이팔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그는 실제로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노셀, 코셀 같은 이름의 회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3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60%.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의료기기 임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통장 잔고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교사, 공무원, 은퇴한 군인, 중소기업 사장. 사회 각 분야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만 넣어봤어요. 진짜로 매달 이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점 더 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입소문이었습니다.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에게 적극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추천했어요. 어머니 노후 자금 전부를 넣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끌어들이는 잔혹한 구조였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조이팔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대구를 넘어 부산, 울산, 서울까지 전국 곳곳에 지사가 생겼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집책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투자자 한 명당 최대 20%의 수수료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조이팔 자신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서울 강남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벤츠와 BMW를 여러 대 굴렸습니다. 설명회에서 그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임대 수익이 있었을까요? 답은 거의 없었다입니다. 조이팔의 회사가 보유한 의료기기는 수백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임대된 건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실제 수익은 약 100억 원.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 지급액은 연간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드디어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행 전산 오류라는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급 지연이 반복되자 불안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초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이팔의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수조 원의 돈이 오갔지만 실제 의료기기 임대 수익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았습니다. 97%가 허공에서 만들어진 숫자였습니다. 수사망은 급속히 좁혀졌습니다. 2008년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조이팔은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그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이팔이 사라지자 수익금 지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제야 모든 투자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국에서 3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액을 합산하자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4조 원.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 이상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퇴직금, 전세금, 노후자금.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중국 공안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DNA 검사를 실시했고 조이팔 본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인은 당뇨 합병증.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DNA 감정의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조이팔이 도주할 당시 그에게는 수조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서 병으로 홀로 사망했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조이팔을 동남아시아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수차례 접수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분명 조이팔이었습니다. 경찰은 확인 불가로 결론지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 피해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조 원이 있으면 죽음도 살 수 있습니다. 가짜 시체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다면 신분 세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조이팔은 정말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4조 원과 함께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걸까요? 4조 원. 3만 명의 인생이 담긴 돈입니다. 퇴직금을 넣은 아버지, 노후 자금을 맡긴 어머니, 전세금을 투자한 젊은 부부. 이들은 오늘도 돈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조이팔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